안녕하세요.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. 주식상인입니다. 주식을 1도 모르는데 돈을 벌 수 있을까요?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. 1893년 어느 날 저녁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한 석탄회사 직원이 있었어요. 그 저녁에 이 직원이 자전거 바퀴로 만들어진 이상한 물체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길을 달리는 걸 봤습니다. 문득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. 아, 이거다. 바로 이런 생각이죠. 그는 그 이상한 물건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저금해둔 1000달러를 즉시 찾아서 그 발명가 회사에 투자합니다. 약 30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? 약 30년 후에 그는 자기 몫의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 주식을 3,50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. 3만 5천 배가 오른 거죠. 100만 원이 350억이 됐습니다. 그는 직관으로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. 너무 옛날 미국 얘기를 하니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. 우리 주변에도 있었을까요? 비슷한 사례를 좀 찾았는데요. 1993년 막 전문가가 된 의사가 있었어요. 서울경제연구소의 한 친구가 좋은 강연이 있다고 해서 유학 다녀온 백수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듣게 됩니다. 찢어진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온 연사가 강연을 했는데 30분이 지나니까 대다수가 자리를 비고 나갔다고 해요. 왜 그랬냐면요.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었대요. 칠판에 WWW라고 적고 다짜고짜 곧 이 W의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. 그 안으로 은행도 들어오고 증권사도 들어오고 핵무기도 만들고 전쟁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그때 딱 든 생각이 이 친구가 컴퓨터 너무 많이 하다가 미쳤구나.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. 다른 연구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다 나갔을 거라고 합니다. 근데 강연이 끝나고 반응이 없어서 연사도 민망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쳤대요. 정말 상황이 안 좋았죠. 그래서 초대한 친구에게 이런 강연 들으라고 날 초대했느냐고 따지고 있는데 백수 친구가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저녁은 너희끼리 따로 먹고 난 저 W를 붙잡고 가서 더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W를 따라가서 거의 납치하듯이 물고 늘어졌대요.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늘어졌는데 몇 가지 조언을 듣고 풀어줬다고 합니다. 2, 3년 지난 뒤에 W가 작은 사무실 하나 만들었는데요. 자본금 700만 원짜리 회사가 십수년이 지나서 2조짜리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.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회사의 성장이 아니라 십수년 전에 예측한 세상이 지금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. 천재는 있을 수 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백수 친구였대요. 이 백수가 3주 후에 연락이 와서 첫 월급을 모조리 빌려달라고 했대요.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모두 빼앗겼는데 백수가 그 돈으로 대구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자메일 사업이었습니다. 그 잘 돼서 99년 초에 골드만삭스에 600억에 팔았고요. 지금은 엄청난 빌딩 소유주면서 벤처회사 지주사 회장으로 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당사자, 이 전문의가 됐던 의사님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. 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백수 친구는 이게 인생을 걸 만한 대박 소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자기는 망상론자의 이야기를 생각을 했느냐라는 거죠.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대. 그러다 제레미 러프킨의 책에서 답을 얻게 됩니다. 인류는 0.1%의 천재와 그것을 알아보고 협력하고 함께 지원한 0.9%의 안목있는 인간이 이끌었다. 1%의 인간이 문명을 이끌었고 나머지 99%의 인간을 잉여 인간으로 규정했습니다. 그러니까 W가 0.1%였고요. 백수 친구가 0.9%였고 이 본인은 잉여 인간이었던 것이죠. 그러다가요. 어느 날 병원에서 핸드폰을 사주게 됩니다.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그랜저 한 대 값이라고 하네요. 엄청 비쌌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친구들 모임에서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. 지금 우리가 삐삐를 차고 다니지만 곧 멀지 않아서 우리 모두 핸드폰 들고 다니지 않겠냐. 그랬더니 친구들 반응이 하나같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. 아니 7,000원만 내면 삐삐를 주고 한 달에 3,000원만 내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모터로 그렇게 크고 비싼 걸 들고 다니면서 비싼 돈을 내느냐. 삐삐만 해도 충분하다. 놀랍게도 전원의 반응이 이랬대요. 그 순간 데자뷰, 즉 기시감을 느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전에 본 것 같은 느낌이죠. 그래 이게 W구나. 갑자기 눈이 번쩍 띄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
병원 총무과에 가서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이동통신 이야기를 했대요. 고민하다가 주식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공기업이라 거래가 되지 않았지만 이 회사가 SK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회사 직원들이 자사주를 명동 사채시장에 팔고 있었대요. 그래서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월급만 받으면 모조리 그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당시에 한 주당 2만 원 정도였대요. 얼마 안 돼서 SK로 넘어가서 SKT로 상장을 했는데 그때 6만 5천 원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. W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3배 정도로는 아쉽지 않아요? 그래서 믿고 계속 주식을 샀습니다. 털고 나올 때 한 주의 가격이 520만 원이었대요. 그러니까 처음 2만 원부터 사기 시작한 주식이 520만 원까지 오른 것이죠. 첫 번째 산 주식을 마지막에 팔았다면 260배의 수익이 난 거죠. 근데 본인이 정확한 투자 금액과 평균 매입 단가를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익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. 하지만 대충 한 수백억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. 이것이 바로 유명한 시골 의사 박경철 씨 이야기입니다. 네, 아주대에서 강연도 하셨다고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살펴보셨죠.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, 또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사례,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? 결론입니다. 네, 좋은 기회는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겁니다. 하지만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두 번째는 여유 자금이 없으면 투자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아까 이제 헨리포드 주식을 산 사람은 모아놓은 $1,000가 있었고요. 이 박경철 씨도 의사로서 좋은 현금 흐름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찾았을 때 투자를 바로 할 수 있었죠.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회가 있어도 뭐 이를테면 이제 코로나 때 거의 폭락을 했었잖아요, 주식이. 그걸 보면서도 돈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